청취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위조 지폐범을 잡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뭔지 아시나요? 지폐에 그려진 인물화가 얼마나 정교한지, 막 홀로그램이 얼마나 반짝이는지, 뭐 그런 걸 따지는 게 아니거든요. 네, 진짜 노련한 수사관들은 그런 겉모습, 그니까 그림의 형태 자체는 아예 무시해버리죠. 맞아요. 대신에 지폐를 현미경 아래에 딱 두고 그 위조범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특전 잉크, 그 잉크의 미세한 화학 성분을 추적합니다. 그림이 뭐 백단로 지폐든 아니면 완전히 다른 나라의 화폐든 상관없이요. 그 고유한 잉크의 흔적만 찾아내면 그게 가짜라는 걸 완벽하게 입증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오늘 저희가 다룰 자료 심층 탐구의 핵심이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잉크를 추적하는 일과 아주 깊게 맞닿아 있습니다. 네, UC 버클리 어도비 리서치 그리고 미시간 대학교 연구진이 발표한 아주 흥미로운 논문이죠. 제목이 CNN 생성 이미지는 놀랍도록 쉽게 구별할 수 있다 당분간은입니다. 제목부터가 아주 도발적이에요. 당분간은이라니요. 아무튼 딥페이크나 AI 생성 이미지가 막 범람하는 시대잖아요, 지금이.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 모든 가짜 이미지들이 자신도 모르게 뚝뚝 흘리고 다니는 공통된 지문, 그걸 찾아내는 범용 탐지기로 과연 가능한 것인지 그 원리를 한번 샅샅이 파헤쳐 보는 겁니다. 네, 우리가 흔히 소셜미디어 보면서 이거 진짜 사진이야? 아니면 AI가 만든 거야? 하고 논쟁할 때가 많잖아요. 엄청 많죠. 저도 맨날 속아요. 손가락 개수 세어보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 눈뿐만 아니라 기존에 개발된 AI 탐지기들도 꽤 자주 속아 넘어갔거든요. 그 이유를 이해하는 것부터가 이 연구의 진짜 출발점입니다. 기존 탐지기들이요? 왜 속는 거죠? 나름 똑똑하게 만들었을 텐데. 기존 탐지 기술들이 가진 가장 치명적인 약점, 그러니까 데이터셋 편향이라는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아, 데이터셋 편향. 이건 저희가 다른 주제 다룰 때도 종종 언급했던 거잖아요. 그 학습한 데이터의 범위를 조금만 벗어나면 AI가 갑자기 바보가 되어버리는 현상 말하는 거죠? 맞습니다. 탐지기가 이미지의 내용물, 즉 의미적인 정보에만 너무 집착을 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람 얼굴을 만드는 AI 가짜 이미지만 단뜩 학습한 탐지기한테 갑자기 AI가 만든 가짜 고양이나 막 가짜 자동차 사진을 들이밀면 전혀 구별을 못하는 거군요. 네네, 전혀 못하죠. 심지어 같은 사람 얼굴을 생성한 이미지라고 해도 탐지기가 훈련할 때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새로운 구조의 최신 AI 모델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탐지율이 그냥 동전 던지기 수준, 그러니까 50%로 뚝 떨어져 버리는 현상이 계속 보고가 된 겁니다. 와, 50%면 그냥 찍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렇죠. 수비수가 특정 공격수의 드리블 패턴만 죽어라 분석을 했는데 다음날 완전히 다른 처음 보는 공격수가 출전하니까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상황이었던 거죠. 아, 그러니까 아까 비유로 치면 위조 지폐범이 달러 위조 기술만 쓰다가 갑자기 유로화로 종목을 확 바꿔버리면 기존 탐지기는 완전히 무용지물이 된다. 뭐 이런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연구진은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아주 대담한 가설을 세웁니다. 오늘날 널리 쓰이는 수많은 AI 이미지 생성기들이 겉보긴 다 다른 이미지를 만들어내지만 네. 그 밑바탕을 이루는 뼈대, 그러니까 구조 자체에는 공통적인 결함이 있지 않을까 하고 질문을 던진 거죠. 오늘날 대부분의 AI 이미지 생성 기술이 CNN, 즉 합성곱 신경망이라는 구조를 기반으로 하고 있거든요. 잠깐만요. 그 가설은 솔직히 직관적으로는 선뜻 이해가 안 가는데요. 왜 그렇죠? 아니, 스타일겐, 빅겐, 사이클겐 뭐 이렇게 종류가 엄청 많잖아요. 각기 학습한 데이터도 다르고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내부 알고리즘도 꽤 다를 텐데 어떻게 이 모든 AI들이 똑같은 흔적을 남길 수 있다는 거죠? 아, 좋은 지적입니다. 비유를 하자면 뭐랄까 전혀 다른 재료를 가지고 각기 다른 레시피로 만든 전 세계의 모든 요리들이 하나같이 다 똑같은 맛을 낸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요리법과 재료가 다르다는 건 타당한 말씀이에요. 하지만 만약에 그 요리사들이 요리를 완성하기 위해 무조건 거쳐야 하는 필수적인 조리기구가 완전히 동일하다면 어떨까요? 필수적인 조리기구요? 무조건 써야 하는 거요? 네, CNN 기반의 이미지 생성기들은 아주 작은 픽셀 덩어리, 즉 노이즈에서 시작을 해요. 거기서부터 우리가 보는 고해상도 이미지로 크기를 점진적으로 쑥쑥 키워나가는 과정을 거치거든요. 이 과정을 업샘플링 연산이라고 부릅니다.
아, 작은 해상도를 큰 해상도로 강제로 쭉 늘리는 과정이요? 맞아요. AI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마법을 부리는 게 아니에요. 픽셀과 픽셀 사이의 빈 공간을 수학적으로 계산해서 새로운 픽셀을 억지로 채워 넣는 거란 말이죠. 아, 빈칸 채우기 같은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구조나 학습 데이터가 다르더라도 이 업샘플링이라는 과정 자체는 거의 모든 CNN 모델이 공통적으로 거쳐야만 하는 일종의 필수적인 프라이팬이네요. 맞습니다. 바로 그 프라이팬이요. 연구진은 바로 이 업샘플링 과정 자체에 수학적으로 완벽하지 않은 아주 미세한 흠집이 존재할 거라고 본 거예요. 오, 그러니까 그 프라이팬에서 만들어진 모든 이미지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공통된 얼룩이나 상처 같은 게 남는다. 네, 그걸 기술적인 용어로 아티팩트라고 부르는데 네. 그게 남는다고 추론을 한 거죠. 와, 겉으로 보이는 고양이나 사람 같은 그림의 내용이 아니라 그걸 화면에 구현하려고 픽셀을 팽창시키는 밑단의 수학적 과정 자체에 주목한 거군요. 발상의 전환이네요. 대단한 통찰력이죠. 그럼 이 가설을 증명해야 하잖아요. 실험을 어떻게 설계했나요? 세상에 존재하는 수백 가지 AI 모델을 다 끌어모아서 탐지기를 훈련시켰을 것 같은데 놀랍게도 오히려 그 정반대입니다. 정반대요? 네, 연구진은 이 공통된 흔적을 찾기 위해서 아주 극단적이고 제한적인 실험 방식을 택했어요. 오직 단 하나의 AI 모델, 바로 프로겐이라는 모델이 생성한 가짜 이미지로만 탐지기를 훈련시켰습니다. 잠깐만요. 보통 이런 범용 탐지기를 만들려면 온갖 종류의 다양한 데이터를 다 때려놓고 학습시켜야 똑똑해진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일반적인 상식이죠. 근데 왜 세상에 널려있는 수많은 생성기를 놔두고 딱 프로겐 하나만 쓴 거예요? 그게 현실 세계의 척박한 조건을 반영하기 위해서였어요. 사실 내일 당장 어떤 새로운 구조의 AI 모델이 등장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잖아요. 아, 그렇긴 하죠. 매일 새로운 게 나오니까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훈련 환경을 가장 가혹하게 만든 겁니다. 탐지기가 프로겐이라는 단 하나의 모델이 남기는 흔적에만 완전히 익숙해지도록 한 다음에 훈련의 전역, 단 한 번도 쓰이지 않은 완전히 다른 11개의 AI 모델들이 생성한 이미지들의 딱 테스트를 진행한 거죠. 와, 그 테스트 대상에는 어떤 모델들이 있었는데요? 포렌센스라는 새로운 데이터셋을 구축했는데 여기에는 유명한 스타일겐이나 빅겐은 기본이고요. 스케치를 실제 사진처럼 싹 바꿔주는 가오겐, 낮사진을 밤으로 변환하는 사이클겐도 포함됐습니다. 장난 아니네요. 게다가 단순한 이미지 생성을 넘어서 동영상 기반으로 얼굴을 합성하는 딥페이크나 저해상도를 고해상도로 억지로 끌어올리는 초해상도 모델, 싼까지 총망라되어 있었죠. 아니, 말씀을 들어보면 이건 거의 무모한 실험인데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비유하자면 한 지역의 특정 사투리 억양만 평생 연구한 언어학자한테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전 세계 모든 언어의 미세한 뉘앙스를 통역해내라고 요구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상식적으로라면 프로겐 딱 하나만 배운 탐지개가 다른 모델의 이미지 앞에서는 그냥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야 맞는 거 아닌가요? 학계의 일반적인 예상도 딱 그랬어요. 다 실패할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결과는 정말 압도적이었습니다. 결과가 어땠길래요? 단 하나의 모델로만 훈련된 탐지기가 본 적도 없는 완전히 다른 아키텍처들에서 엄청난 수준으로 가짜를 찾아냈습니다. 구조가 상대적으로 비슷한 스타일겐에 대해서는 거의 완벽한 탐지율을 보였고요. 오, 조건부 모델인 가오겐이나 사이클겐 같은 완전히 이질적인 모델에서도 뛰어난 범용성을 입증했어요. 진짜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 논문이 작성된 이후에 새롭게 출시되었던 그 당시 아주 최신 모델이었던 스타일겐2를 상대로도 아무런 추가 훈련 없이 무려 99%가 넘는 탐지 정확도를 기록했다는 사실입니다. 와, 99.1%요? 처음 보는 최신 기술을 상대로 그 정도 수치가 나왔다는 건 이건 탐지기가 뭐 운 좋게 찍어서 맞춘 게 아니네요. 절대 아니죠. 실제로 그 AI들을 관통하는 근본적인 원리를 파악했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수학적으로 이게 대체 어떻게 가능한 건지 여전히 너무 신기합니다. 신기하죠. 프로겐 하나만 학습했는데 어떻게 그런 전 우주적인 적응력을 갑자기 갖추게 된 거죠? 탐지기한테 뭔가 특별한 훈련 기법, 뭐 마법의 가루라도 뿌린 게 분명해 보입니다. 네, 그 비밀이 바로 훈련 과정에 의도적으로 추가된 일종의 방해 공작에 있습니다. 방해 공작이요? 전문 용어로는 데이터 증강이라는 기법을 아주 독특하게 비틀어서 사용했어요. 데이터 증강 기법이라면 보통 모델이 학습 데이터를 그냥 외워버리는 오버피팅을 막거나 아니면 데이터 양을 부풀리려고
이미지를 살짝 회전시키고 뒤집는 식으로 변형할 때 쓰는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방해 공작으로 썼다는 거죠? 연구진은 훈련용 사진들에 의도적으로 가우시안 블러, 즉 흐림 효과를 아주 강하게 주거나 JPG 압축을 가했습니다. 한마디로 이미지의 화질 자체를 심하게 훼손시켜버린 거예요. 화질을 훼손시켰다고요? 네, 아주 거친 모자이크를 씌우거나 이미지를 뭉개버린 상태로 탐지기한테 훈련을 시킨 거죠. 잠깐만요. 이해가 안 가는데요. 탐지기가 그 미세한 가짜의 흔적을 찾게 만들려면 오히려 이미지를 아주 선명하고 고해상도로 보여주면서 픽셀 단위의 어색함을 잡아내라고 가르쳐야 하는 거 아닌가요?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죠. 훈련용 이미지를 훼손시켰다는 건 시력 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한테 안경을 확 뺏어버리고 저 멀리 있는 검사판을 보라고 강요하는 거랑 똑같은데요? 맞아요.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네. 선명한 이미지를 그대로 보여주잖아요. 그럼 신경망은 가장 찾기 쉬운 단서에 먼저 집착하는 얕고 게으른 특성을 보입니다. 얕은 단서요? 네, 이미지의 전반적인 색감이나 픽셀의 선명도, 표면적인 화질 같은 것들이죠. 근데 문제는 새로운 AI 모델이 등장할 때마다 가장 먼저 확확 변하는 게 바로 이런 표면적인 디테일이라는 겁니다. 빛껜의 색감이 다르고 스타일껜의 질감이 다른 것처럼요. 그렇죠. 그래서 일부러 안경을 벗겨버린 거군요. 블러와 JPG 압축을 가해서 그런 표면적인 화려한 단서들을 아예 다 뭉개버리면 탐지기는 정답을 맞히기 위해서 살아남을 다른 단서, 진짜 단서를 찾아야만 하니까요. 정확합니다. 신경망의 손실 함수는 어떻게든 오차를 줄이려고 발버둥을 치도록 설계되어 있거든요. 화질이나 색감 같은 얕은 정보가 다 날아가 버리니까 결국 탐지기는 어떤 변형을 가해도 절대 지워지지 않는 가장 깊은 층 위의 단서. 아까 말씀하신 그 프라이팬의 상처요? 네,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CNN의 업샘플링 과정이 남기는 구조적 뼈대 흠집에만 극단적으로 가중치를 두고 집중할 수밖에 없게 강제된 겁니다. 와, 이거 완전 일종의 스파르타식 훈련이네요. 겉보기에 속지 말고 밑바탕의 수학적 결함만 꿰뚫어 보라고 강제로 시야를 좁혀버린 거네요. 실제로 이렇게 훼손된 이미지를 훈련했을 때 결과 차이가 컸나요? 아주 극명한 차이가 났습니다. 이런 훼손 처리를 전혀 안 하고 선명한 프로겐 이미지로만 훈련했을 때는 본 적 없는 빅겐 이미지를 탐지하는 비율이 72.2%에 불과했어요. 72.2%면 나쁘진 않지만 좀 아쉽네요. 그렇죠. 그런데 50%의 확률로 사진을 흐리게 만들고 압축하는 방해를 딱 가하자마자 빅겐에 대한 탐지율이 88.2%로 무려 16%포인트나 폭발적으로 상승했습니다. 와, 대박이네요. 네, 다른 모델들에서도 비슷한 수준의 엄청난 성능 향상이 일어났죠. 그럼 이미지를 더 많이 무조건 훼손시키고 방해를 할 확률을 높일수록 탐지기가 더 본질에 다가간다고 볼 수 있겠네요. 100% 확률로 다 뭉개버리면 어때요? 거기서 아주 흥미롭고 까다로운 변수가 하나 등장합니다. 어떤 변수요? 50% 확률의 훼손이 일반적인 이미지 생성 모델들에는 완벽하게 통했어요. 근데 동영상을 다루는 딥페이크나 해상도를 억지로 끌어올리는 초해상도, 즉 SAM 모델의 경우에는 오히려 탐지율이 급격하게 뚝 떨어지는 부작용이 발생했습니다. 왜 그런 차이가 발생한 거죠? 다 같은 CNN 기반이라면서요? 왜냐하면 딥페이크나 초해상도 모델들은 이미지의 고주파 정보에 의존하는 경향이 아주 크기 때문입니다. 고주파 정보요? 그게 뭔가요? 고주파 정보란 이미지에서 색상이나 밝기가 아주 급격하게 변화하는 가장자리 선이나 미세한 텍스처 같은 걸 말하거든요. 근데 블러 처리를 강하게 해버리면 이 고주파 정보가 가장 먼저 싹 날아가 버립니다. 딥페이크 특유의 그 미세한 픽셀 간 어긋남을 찾아야 하는데 블러 때문에 그 단서 자체가 아예 지워져 버린 거군요. 맞습니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운 격이죠. 그래서 연구진은 이 방해 공작의 빈도를 50%에서 10%로 대폭 낮추는 미세 조정을 거칩니다. 가끔씩만 방해를 가해서 고주파 정보도 어느 정도 살려둔 거네요. 결과는 어땠습니까? 10%의 확률이 일종의 황금 비율이었습니다. 황금 비율. 네, 딥페이크에 대한 탐지율을 높은 수준으로 방어해내면서도 동시에 다른 다양한 생성 모델들에 대한 범용 탐지 능력까지 극대화하는 완벽한 균형점을 찾아낸 겁니다. 야, 데이터 증강을 표면의 노이즈를 지우는 일종의 필터로 활용했다는 발상이 정말 놀랍습니다. 탐지기가 이미지 겉모습 너머의 무언가를 추적하고 있다는 건 이제 구조적으로 이해가 가요. 네네. 그런데 여전히 궁금한 점이 남습니다. 저 같은 평범한 청취자들의 눈에는
AI가 만든 사진이 진짜 사진이라 픽셀 단위까지 똑같이 너무 매끄러워 보이거든요. 그렇죠. 사람 눈에 완벽해 보이죠. 기계가 추적하고 있는 그 CNN만의 구조적 결함이라는 걸 인간인 우리가 시각적으로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볼 방법은 아예 없는 겁니까? 연구진도 정확히 그 지점을 파고들었습니다. 도대체 탐지기가 무엇을 보고 정답을 맞히는지 증명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하이패스 필터링과 풀이의 변환이라는 수학적 분석 도구를 딱 가져옵니다. 잠깐만요. 풀이의 변환이요? 그거 오디오나 전파 신호 분석할 때 쓰는 기술 아닌가요? 오, 맞습니다. 정확해요. 이미지를 픽셀 단위로 보는 게 아니라 일종의 파동이나 주파수 형태로 변환해서 분석한다는 건가요? 네, 정확히 그 원리입니다. 이미지를 구성하는 데이터 중에서 하늘이나 매끄러운 벽면처럼 색이 부드럽게 이어지는 저주파 영역은 완전히 걸러내버려요. 네. 되고 픽셀 값이 날카롭게 팍팍 변하는 가장자리 같은 고주파 영역만 딱 통과시킵니다. 그런 다음 이 데이터를 공간의 픽셀이 아니라 주파수 스펙트럼의 시각적 지도로 변환해 본 겁니다. 아, 오디오로 치면 막 거리는 베이스 소리를 다 지워버리고 챙챙거리는 날카로운 신발짓 소리만 확 증폭시켜서 그래프로 보는 거랑 비슷하군요. 네, 아주 훌륭한 비유입니다. 그렇게 이미지를 주파수 지도로 쫙 변환했더니 대체 무엇이 나타났나요? 자연광 아래서 찍힌 진짜 사진들 있잖아요. 진짜 사진들의 주파수 스펙트럼은 별다른 패턴이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흩어지는 형태를 보입니다. 자연스러우니까요. 네, 그런데 AI가 생성한 가짜 이미지들의 스펙트럼에서는 극명한 차이가 딱 드러났습니다. 주파수 공간 한가운데 점이나 선 형태의 뚜렷한 반복적인 주기적 패턴이 바둑판처럼 기하학적으로 아주 선명하게 찍혀 있는 거예요. 와, 소름 돋네요. 그러니까 이 AI의 흔적이라는 건 원본 사진 위에 찍혀있는 무슨 시각적인 워터마크 같은 게 아니었군요. 전혀 아니죠. 마치 사람 귀에는 안 들리는 초음파를 계속 내뿜고 있는데 평소엔 모르다가 올바른 주파수 분석기를 딱 들이대는 순간 숨겨져 있던 인공적인 패턴이 나 여기 있어 하고 요란하게 형태를 드러내는 거네요. 맞습니다. 일종의 알고리즘을 위한 초음파 호루라기 같은 거군요. 네, 그 초음파 호루라기가 그냥 우연히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앞서 계속 이야기했던 CNN의 업샘플링의 증거입니다. 빈 픽셀 채워놓기요? 맞아요. 작은 해상도를 큰 해상도로 늘리기 위해 빈 픽셀을 억지로 계산해서 넣을 때 발생하는 엘리어싱 아티팩트의 물리적 증거인 거죠. 아, 수학적으로 억지로 빈칸을 채워놓다 보니까 미세한 말더듬 현상 같은 게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그게 주파수 공간에서는 일정한 간격을 둔 도장 자국처럼 명확하게 쾅쾅 찍혀 나오는 거군요. 완벽하게 이해하셨네요. 바로 그겁니다. 보이지 않는 잉크의 정체가 바로 그 수학적인 말더듬이었네요. 실험실 환경에서의 이 수학적 발견은 진짜 아름답기까지 합니다. 연구자들도 아마 전류를 느꼈을 겁니다. 청취자 여러분이나 저나 폰으로 소셜미디어 끊임없이 스크롤하잖아요. 매일 하죠. 그 과정에서 이미지는 서버에 올라가면서 화질이 심하게 압축되고 크기가 막 마음대로 잘려나가고 훼손되거든요. 이런 야생의 환경에서도 이 주파수 탐지기가 구조적 결함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이 논문이 단순한 학술적인 가치에만 머물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 한계 테스트를 아주 치밀하게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오, 테스트를 했군요. 네. 연구진은 탐지기에게 테스트할 이미지들을 의도적으로 매우 심하게 압축해보고 크기를 팍 줄여보는 등 아주 가혹한 훼손을 가해봤어요.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에 올라간 것처럼요. 그렇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데이터 증강이라는 스파르타 훈련을 혹독하게 거친 이 탐지기는 웬만한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압축 정도는 거뜬하게 견뎌내면서 가짜를 분류해냈습니다. 와, 꽤나 실용적인 내구성까지 갖췄다는 뜻이네요. 그럼 우리가 AI 생성 이미지와의 전쟁에서 완전한 승기를 잡았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이제 안심해도 되나요? 완벽한 방어막이라고 부르긴 아직 두 가지 치명적인 맹점이 존재한다고 논문은 아주 솔직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맹점이요? 첫 번째가 뭔가요? 첫 번째는 비대칭 전투의 문제입니다. 탐지기의 성능이 아무리 뛰어나고 오탐지율이 낮다고 하더라도요. 악의적인 해커나 조작자는 탐지망을 아슬아슬하게 통과하는 완벽한 가짜 이미지 단 한 장만 찾아내서 소셜미디어에 딱 유포하면 그만입니다. 아, 수비수는 쏟아지는 수만 장의 공격을 다 막아내야 하지만 공격수는 딱 한 번만 성공하면 되는 구조적 불리함이 존재하네요. 맞아요. 사이버 보안에서 늘 마주하는 영원한 딜레마죠. 단 하나의 구멍만 뚫려도 댐 전체가 무너지는 거니까요.
그럼 두 번째 맹점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얕은 조작의 역설입니다. 방금까지 우리는 딥러닝 기반의 최첨단 AI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며 발생시키는 그 엘리어싱 아티팩트에 대해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 업셈블링 결함이요. 그런데 연구진이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고전적인 포토샵 기능, 예를 들어 픽셀 유동화라고 아시죠? 사진 찍고 나서 턱 깎고 눈 키우고 하는 그 앱 필터 같은 기능이요? 맞아요. 그 픽셀 유동화로 조작한 사진을 이 탐지기한테 보여줬더니 전혀 잡아내질 못했습니다. 탐지율이 50% 수준, 즉 동전 던지기에 머물렀죠. 아니 그건 왜 그런 거죠? 탐지기가 너무 고차원적인 분석을 하느라 눈앞의 기본적인 조작을 놓치는 건가요? 포토샵 같은 고전적인 조작은 CNN처럼 수학적으로 픽셀을 완전히 새로 생성하는 그 업샘플링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미 거기에 존재하는 픽셀들을 물리적으로 밀어내거나 찌그러뜨려서 왜곡할 뿐이거든요. 당연히 우리가 그토록 쫓았던 주파수 공간의 주기적인 패턴 자체가 아예 생성되지 않는 거죠. 헛웃음이 나오네요. 최첨단 스텔스 폭격기를 잡아내려고 세계 최고의 위상 배열 레이더를 쫙 구축해 넣었더니 적군이 그냥 구형 자전거 타고 몰래 담장 넘어오는 건 전혀 눈치를 못 챘다는 거잖아요. 하하, 네. 그 비유가 딱 맞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포렌식 전문가들은 딥페이크나 디지털 조작과 싸우기 위해서는 단 하나의 만능 열쇠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고전적인 픽셀 분석 방식과 첨단 주파수 분석 방식을 겹겹이 쌓아올린 다층적인 방어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오늘 우리가 탐구한 이 복잡하고 흥미로운 여정을 돌아보면 현재의 AI 이미지들에는 구조적인 흠집이 분명히 존재하고 훈련 방식을 비틀어서 범용 탐지기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네, 놀라운 성과죠. 그렇다면 전문가님, 우리는 가짜뉴스나 AI 조작 사진으로부터 당분간은 안전하다고 안심해도 될까요? 저는 이 논문의 제목 마지막에 붙어있는 세 단어의 무게에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분간은. 당분간은이라는 그 단서가 단순한 겸손이나 수사가 아니었군요. 네, 절대 아니죠. 현재의 겐, 즉 적대적 생성 신경망 기반의 AI 모델들은 아직 수학적으로 완벽한 상태에 도달하지 못했어요. 완벽하지 않다. 네, 가짜를 끝없이 만들어내는 생성자와 그걸 감별하는 판별자가 서로 경쟁하면서 학습을 하는데 아직 둘 사이의 완벽한 힘의 균형, 즉 내시 균형에 도달하지 못한 일종의 과도기적 상태에 있거든요. 만약 AI 알고리즘이 스스로 진화를 거듭해서 오늘 우리가 발견한 이 주파수 공간의 구조적 결함마저 스스로 인지하고 그걸 덮어버리도록 극복하게 설계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나요? 그땐 모든 생성 모델들이 공유하던 그 유일한 공통 지문조차 완전히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게 될 겁니다. 와, 기술의 창과 방패 싸움에서 방패가 번 시간이라는 건 그저 다음 창이 날카롭게 벼려질 때까지의 아주 짧은 유예 기간일 뿐이라는 거네요. 안타깝지만 그게 현실입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오늘의 긴 여정을 간략히 요약해 보겠습니다. 연구진은 딥러닝 기반 AI 모델들이 이미지를 팽창시키는 업샘플링 과정에서 수학적인 말더듬 현상, 즉 아티팩트를 남긴다는 사실을 간파했습니다. 네, 그리고 단 하나의 모델, 프로겐으로 생성한 이미지에 의도적으로 압축과 흐림 효과라는 혹독한 방해를 가해서 훈련시켰죠. 그 결과 탐지기가 얕은 표면의 질감이 아니라 가장 깊은 심층적인 주파수 결함에만 집중하도록 강제했습니다. 훌륭한 요약이네요. 그 덕분에 이 탐지기는 본 적도 없는 완전히 다른 구조의 수많은 AI 생성 이미지들에서 기하학적인 초음파 지문을 쏙쏙 찾아내는 정말 기적 같은 범용성을 증명해냈습니다. 우리는 AI의 뼈대에 남겨진 미세한 흠집을 추적하는 놀라운 통찰을 목격한 셈입니다. 맞습니다. 아주 뜻깊은 발견이죠. 자, 오늘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머릿속에 던져두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오늘 우리는 인간의 눈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었던 AI의 구조적 지문을 수학의 현미경을 통해 마침내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만약 당장 내일 등장할 새로운 초지능 AI가 오늘 우리가 분석한 이 논문 그리고 지금 이 대화 내용 자체를 자신의 새로운 학습 데이터로 삼아버린다면 어떨까요? 와, 생각만 해도 아찔하네요. 스스로의 주파수 스펙트럼 결함마저 완벽하게 다림질해서 펴버린 진정한 의미의 지문 없는 창조물을 쏟아내기 시작한다면요. 그때는 과연 무엇을 근거로 진실과 가짜를 나누는 선을 그어야 할까요? 픽셀의 결함을 찾아내는 더 좋은 현미경을 발명하는 것을 넘어서
어쩌면 우리의 시각적 증거 자체를 완전히 불신해야 하는 시대에 맞춰서 진실을 증명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시스템 그 자체를 밑바닥부터 다시 발명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깊이 고민해봐야 할 문제네요. 오늘의 자료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여러분이 믿는 세계의 이면을 끊임없이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